안녕하세요. 구지초등학교 5학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밌고 즐거운 온라인 학습을 배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지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입니다. 네, 이번에는 함께 탐구하는 과학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여러분, 과학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고 싶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구를 할 때는 틀린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틀린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우리 탐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효과적인 그리고 소중한 의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함께 재밌게 탐구해 봅시다. 잠깐 이것만 알아주세요. 본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외부 공개 게시가 금지됩니다. 캡처, 녹화, 공유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5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4에서 5차시 무엇과 무엇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과학 교과서 102쪽에서 105쪽 그리고 실험 관찰 52쪽에서 53쪽을 참고해 주세요. 자, 빈칸에 어떤 친구들이 들어갈지 여러분 이전 시간에 집중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그림책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건데요. 선생님이 그 장면을 힌트로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이 책 아주 작은 친구들 저번에 재밌게 읽어봤었죠. 첫 번째 친구입니다. 미생물들은 아주 작아요. 어떤 것은 특히 더 작아서 다른 미생물과 비교하면 개미와 고래의 크기만큼 차이가 나요. 라고 해서 소아마비 바이러스랑 크기가 굉장히 비교되는 이 미생물이 있는데요. 이 미생물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친구들 손 번쩍! 네,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 자, 이게 어떻게 생겼나요? 혹시 신발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네, 집신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로 집신벌레입니다. 다음 두 번째 친구 한번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둥글고 빼빼하고 조개 껍질 갖고 질척질척하고 그 외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목걸이처럼 생긴 미생물이라고 했었어요. 이 친구는 누굴까요? 여러분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 친구는 이런 호수에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요. 자, 선생님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물은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친구가 바로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헤캄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집신벌레와 헤캄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에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이 어떤 친구들일까요? 바로 집신벌레와 헤캄이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집신벌레와 헤캄 같은 원생 생물의 특징과 사는 환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학교 지도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랑 함께 우리 학교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 방금 우리가 이번 시간 주인공이었던 집신벌레와 햇감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러분이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들어주면 이제 우리 집신벌레와 햇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학교 그 주변에서도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대요. 어디에서 살고 있을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신벌레와 헤캄을 관찰할 겁니다. 자, 과정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집신벌레 영구표본과 헤캄을 맨눈과 돋보기를 이용하여 관찰할 겁니다. 여기서 영구표본은 집신벌레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쉽게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에 염색약을 조금 넣어서 표본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구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학현미경 각 부분의 이름과 하는 일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실체현미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도 머리가 아팠는데 이번 시간에는 광학현미경을 배운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 집신벌레 연구표본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해 보고요. 핵함을 또 역시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신벌레와 핵함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되겠어요. 이 광학현미경이 도대체 뭔지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실체현미경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표정일 것 같아요. 어떡해. 그런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정선우 선생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관찰 실험을 하기 전에 현미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짜잔! 실체 현미경, 광학 현미경을 알려주마! 인데요. 먼저 이전에 배웠던 실체 현미경에 대해서 한번 더 되돌아볼게요. 이 실체라는 말은 우리가 실제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네. 저반 렌즈를 통해서 우리 두 눈으로 우리 대상물, 표본의 실제 모습을 관찰할 때 사용하는 현미경이 실체 현미경입니다. 그렇다면 광학 현미경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앞에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네. 우리 맨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물체를 우리 빛을 이용해서 확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광학 현미경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모를 것 같아서 실체 현미경 그리고 광학 현미경에 대해서 구조와 기능 그리고 사용법을 간단히 영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레디 액션! 네, 여러분 실체 현미경 그리고 광학 현미경에 대해서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학교 과학실에 있는 광학 현미경과 실체 현미경을 여러분께 소개해주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먼저 실체 현미경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수업을 했지만 선생님이 실제로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우리 눈으로 대상을 관찰할 수 있는 저반 렌즈입니다. 저반 렌즈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뭘까요?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는 게 보입니까? 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죠. 그죠? 이것은 대상에 초점을 맞출 때 사용하는 나사입니다. 뭐라고 했죠? 초점 조절 나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조명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명 버튼이 있고요. 이거를 세기를 따로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비치면 충분히 관찰이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물체의 상을 확대해 주는 렌즈가 뭐였죠? 자, 여기 있죠? 이게 바로 대물 렌즈입니다. 대물 렌즈를 보니까 배율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배율은 대상을, 물체를 확대하는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곱하기 1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돌리면, 회전판을 이렇게 돌리면, 지금 곱하기 몇이 됐나요? 곱하기 3이 됐죠. 그래서 이 현미경의 대물 렌즈 배율은 1배에서 2배까지 1배에서 2배 그리고 3배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였나요? 물체를 올려놓는 관찰하는 대상을 올려놓는 재물대였죠. 그죠? 여기 보니까 고정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는 우리가 다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사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됐어요? 맞습니다.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우리가 관찰을 하지요. 그래서 회전판을 돌려서 먼저 대물 렌즈의 배율을 가장 낮은 1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할 대상이 담긴 우리 접시, 패트리 접시가 있어야 되는데 패트리 접시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패트리 접시를 재물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켜고요.
조명의 전원을 켜고, 자, 조절 나사로, 조명 조절 나사로 빛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 정도 빛이면 관찰이 잘 돼서 따로 조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을 옆에서 보면서 초점 조절 나사로 대물 렌즈를 관찰할 물체에 제일 가까이 붙입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접안 렌즈로 이제 관찰할 물체를 보면서 초점 조절 나사를 조정합니다. 그러면 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높이가 정해져요. 그래서 이때 초점이 딱 잘 맞으면 그때부터 관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물 렌즈의 배율을 또 이제 더 높이고요. 또 다시 초점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대상을 또 다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 관찰을 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은 거지, 한 손으로 이렇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네, 굉장히 무겁고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접안 렌즈와 대물 렌즈의 렌즈에 손을 갖다 대면 대상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죠.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곱하기 10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여기는 접안 렌즈의 배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체 현미경의 배율은 접안 렌즈의 배율 곱하기 대물 렌즈의 배율이겠죠. 접안 렌즈는 딱 배율이 곱하기 10으로 10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대물 렌즈의 배율이 1에서 3배까지, 1배에서 3배까지 되었으니까 이 실체 현미경의 배율은 맞습니다. 10배에서 30배까지 확대를 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 실체 현미경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학 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체 현미경처럼 여기 접안 렌즈, 여기 대물 렌즈가 있고요. 실체 현미경과의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대물 렌즈의 배율이 여기 여러분은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훨씬 더 숫자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4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4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실체 현미경은 배율이 1에서 3배까지 됐었는데 이것은 40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 접안 렌즈는 실체 현미경과 마찬가지로 10배의 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은 실체 현미경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배율로 대상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갖고 있는 이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0배 크기로 대상을 관찰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재물대가 있고요. 재물대 밑에 보시면 여기 돌아가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라고 합니다. 조명이 밑에 있죠. 선생님이 미리 켜놨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실체 현미경에서 초점 조절 나사가 있어서 이 대상과 대물 렌즈의 거리를 조절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 광학 현미경에서는 조동 나사, 미동 나사가 있겠습니다. 조동 나사는 이렇게 재물대를 위아래로 크게 옮기면서 어떤 물체의 상을 대강 초점을 맞추는 나사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미동 나사라고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대상의 초점을 맞출 때 사용하는 나사입니다. 먼저 그리고 사용 방법을 보면요. 실체 현미경과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회전판을 돌려서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 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광학 현미경에서 배율이 가장 낮은 지금 렌즈는 여기 빨간색입니다. 4배죠. 가장 낮은 배율도 우리 실체 현미경에서 가장 높은 배율이었던 3배보다는 훨씬 더 크게 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미경의 전원을 켜서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것은 관찰하려는 대상에 따라서 조리개를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재물대 앞에 이렇게 고정하는 고정대 핀셋을 열고 고정을 시킨 다음 대상을
그리고 현미경 옆에서 보면서 조동나사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대물 렌즈와 가장 가깝게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반 렌즈에 눈을 갖다 대면서 관찰을 하면서 이제 이 조동나사로 대상의 초점을 대강 맞춥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 돌려보다 보면 여러분이 쉽게 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동나사로 대상의 상을 정확하게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관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제 현미경에 비해서 조금 더 훨씬 더 작은 우리 생물이나 대상 물체도 관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번 실험 우리 집신벌레와 핵함은 우리 이전의 버섯, 곰팡이보다는 훨씬 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실제 현미경이 아니라 이 광학현미경으로 한번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의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 잘 알았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상 실험을 통해서 집신벌레와 핵함을 한번 속속들이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신벌레와 핵함을 관찰하고 각각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집신벌레 연구 표본, 물속에 담긴 핵함, 돋보기, 광학현미경, 받침유리, 덮개유리, 핀셋, 패트리 접시를 준비합니다. 집신벌레 연구 표본과 핵함을 맨눈과 돋보기로 관찰해 봅시다. 맨눈과 돋보기로는 집신벌레와 핵함의 특징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집신벌레 연구 표본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해 봅시다. 회전판을 돌려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 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낮은 배율로 관찰하는 까닭은 표본의 전체적인 모습을 쉽게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원을 켜고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한 뒤에 연구 표본을 재물대의 가운데에 고정합니다. 현미경을 옆에서 보면서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올려 연구 표본과 대물 렌즈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합니다.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저반 렌즈로 집신벌레를 찾고 미동나사로 집신벌레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조절합니다. 대물 렌즈의 배율을 높여서 관찰해 봅니다. 집신벌레를 관찰한 결과를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핵함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해 봅시다. 핵함 표본을 만듭니다. 먼저 핵함을 겹치지 않게 잘 펴서 받침유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덮개유리를 비스듬히 기울여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덮습니다. 핵함 표본을 재물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반 렌즈로 보면서 조동나사와 미동나사를 조절하여 초점을 맞춥니다. 핵함을 관찰한 결과를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탐구활동 정리. 이번 시간에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집신벌레와 핵함의 생김새를 자세히 관찰해 보았는데요. 집신벌레와 핵함 같은 생물을 원생생물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집신벌레와 핵함을 여러분 자세히 관찰을 했나요? 선생님과 함께 직접 집신벌레와 핵함을 수채집해서 관찰을 하면 정말 재밌을 텐데 이걸 영상 수업으로 대체해서 선생님 너무 아쉬워요. 대신에 집신벌레와 핵함을 우리 한번 정리를 꼼꼼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집신벌레 연구 표본을 맨눈으로 관찰했을 때 어떤 결과가 관찰되었을까요? 색깔 있는 점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정확히 안 보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집신벌레를 돋보기로 관찰했을 때는 또 어떨까요? 점이 몇 개 보여요. 그런데 집신벌레는 아주 작은 생명이라서 자세한 생김새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핵함을 맨눈으로 관찰했을 때는 색깔은 초록색이고 가늘고 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돋보기로 관찰했을 때는 여러 가닥 핵함이 뭉쳐 있고 머리카락 같이 엉켜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집신벌레 연구 표본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글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집신벌레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관찰한 결과를 글로 한번 나타낸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신벌레는 길쭉한 모양이고요. 바깥쪽으로 엄청나게 가느다란 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집신벌레 안쪽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무언가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집신 모양과 비슷해서 그래서 이름이 집신벌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신벌레 색깔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보라색이죠. 그런데 이 집신벌레가 녹색으로 관찰되는 것도 있고요, 파란색으로 관찰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원래 집신벌레는 약간 투명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투명하면 관찰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염색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염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핵함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핵함은 이렇게 뭔가 머리카락처럼 생겼네요. 대나무와 같은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중간중간에 마디로 끊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 개의 가는 선이 보이면서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둥근 알갱이가 있어요. 핵함도 비롯해서 둥근 알갱이 색깔은 모두 초록색입니다. 자, 이것은 선생님이 한번 핵함을 관찰한 결과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거예요. 어때요? 비슷한가요? 자,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신벌레와 핵함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학현미경을 사용해야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네, 굉장히 작아요. 무엇보다 작아요? 네, 이전 시간에 우리가 관찰했던 곰팡이나 버섯보다 훨씬 크기가 작습니다. 두 번째, 안쪽에 뭔가 작은 모양들이 보이죠? 네. 뭔가 처음에는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가까이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규칙적인 모양들도 있어서 아름답다고 느껴졌어요. 세 번째, 식물과 동물에 비해서 조금 단순한 모양입니다. 네 번째, 식물, 동물, 균류와 생김새가 전혀 다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공통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우리 주변에 사는 원생생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자, 어디 있나요? 네, 맨 밑에 집신벌레가 있지요. 자, 두 번째, 이 친구는 불복스라고 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자, 종벌레라는 친구도 있는데 종처럼 생긴 벌레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종벌레와 불복스는 다른 종류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유굴레나라고 하는데 이 유굴레나의 꼬리 같은 부분이 있죠. 이걸 편모라고 합니다. 이 편모를 움직여서 헤엄을 쳐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바가 있겠네요. 이것 외에도 우리 원생 생물이 굉장히 많답니다. 자, 집신벌레와 핵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신벌레와 핵함 같은 생물을 원생생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집신벌레와 핵함은 주로 논, 연못과 같이 물이 고인 곳이나 도랑, 하천과 같은 물살이 느린 곳에서 삽니다. 자, 집신벌레와 핵함 같은 생물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원생생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왔는데요. 자, 이 친구들이 잘 사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네, 물살이 느린 곳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 뭔가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어딜까요? 여러분, 자,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에 하교를 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화단에 보면 물이 이렇게 화분이 고여 있죠. 물이 여기에 바로 이 우리 집신벌레나 핵강 같은 원생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는 흐리지 않고 고인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겠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구지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떤 장소에서 집신벌레와 핵함이 잘 관찰이 될까요, 여러분? 고이지 않는 물 어딜까요? 네. 여기 보면 영웅지를 비롯해서 저수지, 대동지 이런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곳에 가면 우리 집신벌레나 핵감 같은 친구들이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원생 생물들이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꼭 여러분 우리 등교해서 만나서 한번 여기 나들이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세균을 배워볼 건데요. 세균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세균이 단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친구들만 세균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학 시간도 열심히 탐구해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